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TV 닥터의 유기경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은입니다. 오늘은 좀 날씨가 쌀쌀합니다만은 이제 서서히 봄이 되면서 주위에서 결혼한다는 소식이 많이 들립니다. 청첩장도 많이 보이고요. 결혼을 하게 되면 참 행복한 살림을 꾸려나갑니다만은 그 중에서 이제 또 자녀가 생기게 되는데 이 자녀가 주는 즐거움은 정말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네. 종속보존이라는 생물학적 의미도 아주 크겠지만요. 이 붕어빵처럼 자기랑 똑같이 닮은 아이를 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습니다. 네. 예, 닮지 않아도 즐거워요. 닮으면 오죽하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참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것이 한쪽에서는 뭐 유산이다, 낙태다 해서 사회 문제가 되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결혼한 부부가 자녀를 갖지 못해서 임신을 하지 못해서 고민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특히 우리나라는 이세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 불임이라는 것이 여간 큰 고통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이 불임이라는 것이요. 여성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반 정도, 절반 정도는 이 남성에게도 원인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생방송 TV 닥터는 이 불임 중에서도 남성 불임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태화산부인과의 이상찬 박사십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이 남성 불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불임은 말 그대로 이제 임신을 하지 못하는 걸 가리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이 불임이라고 하면 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불임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질병으로 생각하시는데 하나의 이제 증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불임 부부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결혼하신 분이 아기를 원해가지고 부부 생활을 했을 경우에 내년 1월 달이 돼도 임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를 하나의 이제 불임이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질병은 아니고 단지 하나의 증상일 뿐입니다. 우리나라 불임 인구는 대략 어느 정도나 됩니까? 생각보다도 상당히 좀 주위에 보니까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역시 1월 달에 그 백상이 이제 신혼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아기를 갖겠다 하셨는데 내년 1월 달 돼도 이제 임신이 안 되는 부부가 한 15쌍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15% 정도 된다고 보고 한 10쌍 중에 한 쌍 이상은 뭐 불임으로 고통을 받는다 생각을 할 수 있네요. 상당히 높은 수치군요. 자, 혹시 저 방송을 보시면서 뭐 불임으로 고민을 하신다거나 또 주위에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상담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전화를 주셔서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산이고요. 769개 1188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이 자녀를 가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애를 쓰다 보면은 여러 가지로 뭐 신경 쓰는 경우도 많고 또 그렇게 해서 임신이 되면 상당히 즐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렇다면 이 불임이 되는 그 원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불임의 과정을 생각하기 전에 정상 임신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임신이라는 것이 하나의 자연 현상입니다. 봄이 되면 이제 벚꽃이 피지 않습니까? 벚꽃이 피는 과정이 여자에 있어서는 배란이 되는 과정이라 볼 수 있고 또 벚꽃이 피더라도 열매를 맺으려면 암수 수술이 만나야 되는데 그런 벌이 또 날라와야 됩니다. 거기서 수정이 된 상태에서 그 수정된 것이 땅에 떨어지면은 또 밭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뿌리를 내릴 수 있듯이 배란이 되더라도 벚꽃이 피더라도 정자가 또 수정이 돼야 되고 수정된 수정란이 또 자궁내막에 착상이 돼야 되는 그 과정이 임신의 과정인데 이 과정에 뭐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경우는 배란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배란이 안 되는 얘기는 봄에 벚꽃이 안 피는 경우죠. 그럼 벚꽃을 피우면 배란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정자가 난자가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나팔관입니다. 나팔관이 맥히면은 또 이걸 바깥에서 만나게 해주는 방법이 있고 또 자궁내막에 착상이 돼야 되는데 밭이 안 좋으니까 착상이 안 되면 또 도와주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또 남자의 경우는 이 수정이 돼야 되는데 배 안에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남자하고 정자가 만나 수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남자의 경우 정자 수가 적거나 또 정자 운동성이 좀 떨어지거나 아예 정자가 안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여자 엄마의 뱃속에서 수정되기 어려우니까 이걸 체외해서 만나게 해주는 방법이 하나의 불임 치료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 정자의 모습인가 보죠? 저거는 이제 정상적인 정자 모습인데 예.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 대신에 정자가 또 너무 많아도 수정이 안 되는 수가 있고 저렇게 정자가 이제 힘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도 배 안에서 수정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수도 아주 적네요. 예. 그러면은 이제 정자가 저거는 이제 정자 수가 적은 경우인데 어떻게 보면 한 마리만 있어도 임신이 될 것 같은데 임신이 되기 위해서 수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가 필요하고 저건 아주 완전히 정자가 없는 무정자증의 경우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정자가 이제 수도 중요하겠지만 그 운동성 어느 정도 이제 활발하냐 이런 걸 가지고도 그 정자의 상태를 판가름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정자가 너무 많은 것도 안 됩니까? 실제로 정자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난자 안에 정자가 뚫고 들어가 수정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다른 동물의 세계에서도 다정자증이라 해가지고 정자가 많은 경우에는 아마 항체가 생겨가지고 난자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과거에 이제 원인 모를 불임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판명을 봐서는 남성 불임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자가 너무 없어도 안 되지만 너무 많아도 안 되고 항상 딱 정상치를 유지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자연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불임의 원인으로 보면은 여성이 반, 남성이 반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은 불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 남녀가 함께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겠네요. 물론 그렇죠. 요새는 이제 결혼식도 옛날에는 남자 여자가 따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손을 잡고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역시 남녀가 같이 결혼하듯이 임신도 여자 혼자 할 수 없고 남자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병원에 오셔서 상담하시는 게 좋은데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자분이 이제 자기 자신이 불임인 줄 알고서 배란이 잘 안 되는 줄 알고서 한 4년 동안 병원을 아주 열심히 다닌 분이 있었어요. 남편은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나중에 정상인데도 임신이 안 돼서 남편을 모시고 오니까 남편이 무정자증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4년 동안 혼자 고생을 하신 경우인데 반드시 이렇게 부부가 같이 오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이 남성 불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송 보시면서 또 이 불임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우리 저 세 분의 상담이에게 직접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769개 1188번 760-1188번으로 전화를 하시면은 여러분의 고민 어느 정도 또는 말끔히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거고요. 아까 이제 쭉 말씀을 들어봤는데 이 정자가 운동성이 떨어진다든지 또 수가 작다든지 뭐 그런 걸 우리가 화면으로 봤는데 그런 원인은 또 어디에 있는 겁니까?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런 원인을 알면은 치료가 되겠죠. 그런 정자 운동성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변화는 저희가 노화의 현상을 알고자 하는 거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은 아직도 많은 연구 중에 있지만 정확한 원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우리 인간의 의학이 접근하지 못한 거군요. 그런 게 의심되면은 일단 병원에 가서 자세하게 이 진단을 받아봐야 되는데 병원 가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병원 가시게 되면은 먼저 그 환자에 대해서 자세한 경력을 묻습니다. 불임의 치료에 있어서는 그 환자에 대해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한 예로 정상적으로 이제 여자분은 배란을 하는데 생리도 규칙적으로 있는데 한 5년, 6년간 원인 모르게 임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항상 그 남편이 정액 검사를 해가지고 반드시 그 남성 불임 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또 여자분의 경우는 인공수정을 여러 번 했는데 저 인공수정이라는 거는 건강한 정자를 골라서 자궁 내막에 넣어주는 방법이 인공수정 시술인데 그런 걸 여러 번 해도 안 될 경우에 그 다음엔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할 필요가 있고 또 중요한 게 두 부부 사이에 임신한 경력이 있는가
네. 그것이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그 부부가 임신을 한번 했다는 얘기는 남편은 일단 정자가 이상이 괜찮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 네. 그 다음에 또 여자분의 경력 중에 중요한 게 저희 나라는 이 결핵이 불임하고 상시 관계가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결핵의 진단이 어떻게 보면 가슴에만 진단이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네. 사실 결핵이 가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궁 또 자궁 내막 나팔관에도 침범이 되기 때문에 예. 그 진단이 잘 안 되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불임 기간이 한 7년, 8년 있고 과거에 결핵이 있는 분은 또 여성의 여러 가지 이상을 생각해야 되겠고 네. 또 어렸을 때 복막염 때문에 수술한 경험 네. 그런 여러 가지가 불임의 치료에서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일단은 병원에 가시면은 그러한 과거의 여러 가지를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 앞으로 향후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원래 임신이라는 것이 워낙에 또 그 신비한 과정이고 또 복잡한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아내의 경우, 여성의 경우에 과거의 병력이 중요한데 네. 결핵일 경우에는 이게 상관관계가 굉장히 깊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게 되고 또 남성의 경우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 또 남자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많이 폭사를 당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이 남성 불임이 많이 좀 증가가 되고 있고 예. 그 중에 열을 많은 받는 그런 환경이 또 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즉 열을 받는 환경이라는 환경을 접하게 되면은 그 안에 열을 받아가지고 예. 정자의 운동성을 좀 저하시키는 경우가 있고 예. 또 여러 가지 환경상 오래 앉아 있을 경우에는 그 안에 열을 항상 발산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 가끔 남성 불임으로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옛날 우리 조상의 할머니께서 어린아이를 키울 때 예. 밑에다 바지를 벗기고 그렇죠. 이렇게 차갑게 키우는 이유가 그런 네. 생활의 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그 고환은 차갑게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신가요? 원래 정자 형성에 가장 좋은 온도는 예. 우리 체온보다도 한 3도 미만에서 정상적으로 고환에서 정자가 형성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고환이 밑으로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는 이유가 네. 밖에 체온보다도 좀 낮은 온도에 접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고환은 차갑게 해야 되는데 고환이 이제 이 열을 받을 정도로 계속 이렇게 체온이 전달이 된다거나 네. 좀 그렇죠. 통풍이 잘 안 된다거나 이런 환경이면은 이게 별로 안 예. 좋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떤 경우는 고환이 배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런 경우는 배 안에 고환에 들어가면 온도가 체온하고 같은 환경에 접하게 됩니다. 네. 예. 그러면 고환에서는 정자 형성을 방해가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는 빨리 발견하셔가지고 네. 고환을 배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노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고 예. 또 정자의 여러 가지 형성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랫동안 물론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일지라도 그 고환의 환경을 열에서 좀 멀리 해주는 그런 생활 습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술, 담배는 어떻습니까? 술, 담배는 우리 생활하면서 피할 수는 없지만은 그것 자체가 정자를 어떤 방해한다는 것보다도 네. 그렇게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컨디션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은 네. 그것이 정자에 어떤 이상을 일으키거나 그런 부분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전자파도 안 좋다고 하잖아요. 전자파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칩니까? 전자파도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네. 실제로 정액 검사를 해보면은 그런 여러 가지 환경보다도 오히려 열에 의한 여러 가지 환경이 더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병원에 가면은 여러 가지 검사를 받게 될 텐데 검사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될 것들은 없습니까? 정자는 자꾸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새롭게 만들어지는데 정액 검사를 하러 가실 때 병원에 하루 전날에 잠자리를 하실 경우에는 정자 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확히 검사하기 위해서는 부부관계 한 후에 한 3, 4일 뒤에 병원 안에서 검사를 하시게 되면은 예. 그때 정확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겠고 물론 심적으로 편안한 상태에 더 가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너무 이 잦은 경우에는 이제 정제수가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뭐 한 달이나 두 달 이렇게 관계하지 않고 있다가 검사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는 정자가